줄리엣은 초조한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면 아깨 중얼거렸다. 9시 종이 울릴 때 간호사를 보냈는데 반 시간 안에 돌아오겠다고 해뒀잖아. 설마 못 만난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왜 이렇게 늦지? 사랑의 소식은 바람처럼 빠르게 전해져야 해. 햇살보다 10배는 더 빨라야 하고 낮은 언덕을 훌쩍 넘어가야 하지. 그래서 날쌘 비둘기들이 사랑의 전령이 되는 거고 큐피드는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거겠지. 이제 해가 하늘 한가운데까지 올랐어. 9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긴 3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녀는 오지 않네. 젊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면 벌써 공처럼 이리저리 튕기며 왔을 텐데 내 말이 그에게 닿고 그의 말이 나에게 오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지만 늙은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무거운 짐이라도 된 것처럼 둔하고 느려 마친 앞덩이처럼 무겁고 창백하기까지 하니 그때 간호사와 피터가 도착했다. 줄리엣은 반가운 얼굴로 성큼성큼 다가가며 말했다. 아, 다행이다. 드디어 오셨군요. 간호사님, 무슨 소식이에요? 그를 만나셨나요? 제발, 어서 말씀해 주세요. 줄리엣은 간호사를 조급히 바라보며 말했다. 간호사님, 왜 그렇게 슬퍼 보이시죠? 소식이 슬프더라도 기쁘게 전해주세요. 좋은 소식이라면 그 소식을 그렇게 시무룩한 얼굴로 전하면 안 되죠. 간호사는 피곤한 듯 허리를 펼치며 말했다. 나는 너무 지쳤어. 잠시 쉬게 해줘. 아, 내 다리가 아파. 오늘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몰라. 줄리엣은 손을 뻗어 간호사를 붙잡으며 말했다. 내 다리를 너에게 주고 더는 내 소식을 주었으면 좋겠어. 제발 말해줘.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제발 말해줘. 간호사는 숨을 헐떡이며 답했다. 이렇게 급하게 왜 서두르니? 잠깐만 기다릴 수 없겠니? 내가 지금 숨이 차서 죽겠어. 줄리엣은 웃으며 재촉하듯 말했다. 숨이 찼다고? 그런데 숨이 차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다 하세요? 이렇게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그 시간에 벌써 소식을 다 전했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것만 말해주세요. 다른 건 상관없으니까. 제발 빨리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아휴, 내가 정말 단순하게 선택을 했구나. 내가 남자를 고를 줄 모르겠구나. 로미오? 아니, 그 사람은 아니야. 얼굴은 모든 남자보다 낫지만 그의 다리는 모든 남자보다 뛰어나고 손과 발, 그리고 몸, 그건 말할 것도 없지. 그런 건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는 겉으로 점잔을 떠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처럼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그건 확실해. 그런데 집에서 밥은 먹었니? 줄리엣은 간호사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초조하게 물었다. 아니,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제발 그 얘기를 해주세요. 간호사는 이마를 짚으며 힘든 표정으로 답했다. 아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정말 터질 것처럼 아프네. 등이야, 내 등도. 아, 허리야, 허리. 네가 나를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게 해서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줄리엣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몸이 아프시다니. 하지만 간호사님, 제발요. 내 사랑은 뭐라고 했나요? 간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내 사랑은 정직한 신사처럼 말하고 이의 바르고 친절하며 잘생기고 나는 그가 덕이 많다고 장담할 수 있어. 근데 내 어머니는 어디 있어? 줄리엣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그럼 당연히 집 안에 있지.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대답이 이상해? 내 사랑은 정직한 신사처럼 말한다. 내 어머니는 어디 있어?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간호사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이고, 세상에, 왜 그렇게 성질을 내는 거야? 이게 뭐야? 내 아픈 몸을 위한 위로라도 된다는 거야? 이런 심부름,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해. 줄리엣은 답답한 듯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로미오는 뭐라고 했냐고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오늘 고백하러 갈 준비는 된 거야. 줄리엣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다 됐어요. 간호사는 기운을 차리고 말했다. 그럼 당장 프라이어 로렌스 신부님 댁으로 가렴. 내 남편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넌 지금 기쁨에 들더 얼굴이 달아오르고 있겠지. 어서 가. 난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야겠어. 밤에 너의 사랑이 몰래 너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준비해 올 테니까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결국 이 밤이 되면 너가 그 사랑의 무게를 직접 감당해야겠지. 자, 난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겠다. 넌 어서 신부님께 가. 줄리엣은 간호사를 향해 밝은 얼굴로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친절한 간호사님, 잘 가세요. 프라이어 로렌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신성한 결합이 하늘의 축복을 받길.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로미오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어떤 불행이 닥치더라도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의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을 겁니다. 신부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시기만 한다면 설령 사랑을 삼키는 운명이 기다린다 해도 그녀를 내 아내라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프라이어 로렌스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강렬한 기쁨은 결국 격렬한 끝을 맞이하는 법이지. 불과 화약이 서로 맞부딪혀 사라지는 것처럼 지나친 감정은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린단다. 가장 달콤한 꿀도 지나치면 그 맛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처럼 감정이 너무 뜨거우면 결국 지치고 마는 법. 그러니 사랑도 적당히 하거라. 진정한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다. 너무 빠르게 다가가는 사랑은 너무 느리게 다가가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단다. 그때 줄리엣이 도착했고 프라이어 로렌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 오는구나. 이토록 가벼운 발걸음이라니 내 걸음이 닿아도 단단한 돌 하나조차 닳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여름 공기 속에 떠도는 가느다란 거미줄 위를 걸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법이지. 사랑의 힘이 그렇게 가볍고도 강하구나. 줄리엣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신부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프라이어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로미오가 우리 둘을 대신해 감사할 거다. 줄리엣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저를 향한 감사를 충분히 표현해 준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그의 감사는 너무 과한 것이겠죠. 로미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 줄리엣. 만약 너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가득 차 있다면, 그리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너의 마음이 나보다 더 능숙하다면, 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공기를 달콤하게 만들겠지. 그리고 그 말들이 마치 음악처럼 울려 퍼져 우리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야. 줄리엣은 진심을 담아 고백하듯 말했다. 제 마음은 말보다 더 크고 깊어요. 제 사랑은 너무도 벅차서 그 크기를 재거나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프라이어 로렌스는 두 사람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다. 이젠 나와 함께 가자. 더 늦기 전에 서두르자. 너희가 홀로 남지 않도록 신의 축복 아래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이루도록 하자. 벤볼리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제발, 머큐시오. 우리 그냥 이곳을 떠나자. 오늘 날씨도 덥고 카플렛 집안 사람들도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 마주치기라도 하면 싸움이 날 게 뻔해. 이런 더운 날씨엔 다들 예민해져서 괜히 피가 끓기 마련이잖아. 머큐시오는 웃으며 말했다. 넌 꼭 술집에 들어가서 칼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제발 이걸 쓸 일이 없길 이러는 사람 같아.
그런데 정작 술 한두 잔 들어가면 별일도 아닌데 괜히 시비 걸고 화부터 내는 거지. 정작 그런 일은 없을 거면서 말이야. 벤볼리오는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다. 내가 그런 사람 같다고? 머큐시오는 장난스럽게 어깨를 쓱하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너는 이탈리아에서 누구보다 혈기왕성하고 기분이 금방 상하고 또 금방 풀리기도 하지. 벤볼리오는 불만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야? 머큐시오는 웃으며 말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두 사람이 있으면 결국 싸움이 일어날 거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테니까. 너는 마치 싸움으로 가득 찬 사람 같아. 그런데도 너는 나한테 싸우지 말라고 훈계하려고 하지. 벤볼리오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너처럼 싸움자라는 성격이었다면 아무나 아의 목숨을 1시간쯤 살 수 있는 가격에 팔아버릴 거야. 머큐시오는 웃으며 말했다. 그 목숨을 팔다라니 정말 단순하군. 그때 티볼트와 그의 일행이 등장했다. 벤볼리오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카플렛 가문 사람들이 여기 온 것 같군. 머큐시오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아. 티볼트가 다가오며 말했다. 나를 따라와. 내가 그들과 얘기할 테니까. 신사분들, 안녕하세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머큐시오는 웃으며 말했다. 얘기? 한마디로 끝내지 말고 한마디에 한 대도 같이 날려봐. 티볼트는 차갑게 말했다. 원한다면 내가 그에 충분히 맞춰줄 것이다. 기회만 주면. 머큐시오는 유머 섞인 말투로 반응했다. 기회를 주지 않아도 너는 그 기회를 잘 찾을 수 있잖아. 티볼트는 점점 더 공격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머큐시오, 너는 로미오랑 함께 있군. 머큐시오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함께 있다고? 우리를 악단이라도 만들겠다는 거냐? 만약 우리가 악단이라면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을 거야. 여기 내 바이올린 막대기도 있는데 이걸로 너를 춤추게 할 수 있겠지. 벤볼리오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공장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싸우지 말고 어딘가 개인적인 곳으로 가서 냉정하게 불만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떠나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머큐시오는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람들의 눈은 그냥 보는 거야. 그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 지켜보게 두면 돼. 나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도 움직이지 않겠어. 로미오가 걸어온다. 티볼트는 로미오를 보며 말했다. 좋다. 평화가 너와 함께하길. 여기에 로미오가 온다. 머큐시오는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먼저 전쟁터로 가라. 티볼트는 로미오를 노려보며 말했다. 로미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이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다. 넌 악당이다. 로미오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티볼트, 내가 너를 싫어하는 이유는 내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대접을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악당이 아니니까. 이제는 작별이야. 너가 나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겠어. 티볼트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입은 상처는 너가 준 것이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 돌아서서 칼을 꺼내라. 로미오는 진지하게 말했다.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확신한다.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가 내 사랑의 이유를 알 때까지는 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 존경하는 카플렛 가문, 내가 너의 이름을 내 것처럼 소중히 여긴다. 이제 만족해라. 머큐시오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침묵은 가증스럽고 비열한 굴복이다. 그는 칼을 뽑았다. 티볼트는 분노에 차서 말했다. 나와 뭘 하겠다는 거냐? 머큐시오는 조롱하듯 말했다. 좋은 고양이 왕. 내 9생명 중 하나만 빼앗을 거야. 그걸로 충분히 대담할 수 있을 거고 나머지 8개는 내가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너의 칼을 뽑아라.
서두르지 않으면 내 칼을 먼저 뽑겠다. 티볼트는 칼을 뽑으며 말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로미오는 급히 말했다. 온화한 머큐시오. 칼을 집어넣어. 머큐시오는 대답하며 칼을 준비했다. 자, 그럼 너의 차례. 둘은 칼을 뽑아들고 서로 싸우고 시작했고 로미오가 외쳤다. 칼을 뽑아. 벤볼리오. 그들의 무기를 내리쳐라. 신사들이여. 부끄럽지 않느냐. 이 폭력을 멈추어라. 티볼트. 머큐시오. 왕께서 명백히 베로나 거리에서의 싸움을 금하셨다. 멈춰라. 티볼트. 제발. 머큐시오. 티볼트와 그의 부하들을 칼을 거두고 갈 길을 떠났고 머큐시오는 힘없이 말했다. 나 다쳤어. 이 두 집안의 재앙이 닥쳤다. 나는 끝났어. 그가 떠난 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벤보리오가 놀라서 물었다. 어디에? 다쳤단 말인가? 머큐시오는 괴로워하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긁혔어. 긁혔어. 의사를 데려와라. 로미오는 그를 격려하며 말했다. 힘내, 친구야. 상처는 그렇게 깊지 않을 거야. 머큐시오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우물만큼 깊지는 않고 교회 문만큼 넓지는 않지만 충분해. 내일 나를 찾으면 내가 무덤 속에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두 집안의 재앙이군. 맙소사, 개, 쥐, 고양이, 사람까지 죽을 만큼 싸운다니. 도대체 왜 그 싸움에 끼어든 거지? 내 팔 아래서 다쳤어. 로미오는 괴로워하며 말했다. 나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랬어. 머큐시오는 기운이 빠지며 말했다. 벤볼리오, 나를 집으로 데려가. 아니면 기절할 거야. 벤볼리오는 머큐시오의 상처 치료를 위해 그를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다. 로미오는 격분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왕자의 가까운 친척이자 내 친한 친구가 나를 위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어. 벤볼리오가 급히 달려와서 말했다. 오 로미오, 로미오. 머큐시오가 죽었어. 그 훌륭한 영혼은 구름 속으로 떠났고 너무 일찍 이 땅을 저주하며 떠났어. 로미오는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오늘의 이 검은 운명이 여러 날에 걸쳐 영향을 미칠 거야. 이 일은 다른 이들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시작에 불과해. 티볼트가 다시 나타났고 벤볼리오는 말했다. 분노에 찬 티볼트가 다시 돌아왔다. 로미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머큐시오가 죽었는데 이제 승리를 자랑하려고 하늘의 관용은 사라지고 이제 불타는 분노가 나를 이끌어야겠다. 너의 영혼이 그와 함께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 너나 나 아니면 우리 둘 중 하나는 그와 함께 가야 할 거야. 티볼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추악한 놈, 그와 함께 떠날 것이다. 로미오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그 결말을 정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뽑아 싸우기 시작하며 티볼트가 쓰러졌다. 벤볼리오는 급하게 말했다. 로미오, 가, 떠나. 시민들이 일어나고 티볼트가 죽었사. 놀라지 말고 왕자는 너가 잡히면 죽음을 선고할 것이다. 빨리 가, 떠나. 로미오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오, 나는 운명의 바보야. 벤볼리오는 재촉했다. 왜 거기서 멈춰 있어? 로미오는 그 곳을 급히 떠난다. 시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민이 물었다. 머큐시오를 죽인 자가 어디로 달아났지? 티볼트, 그 살린 자가 어디로 갔나? 벤볼리오는 답했다. 저기 티볼트가 쓰러져 있다. 첫 번째 시민은 벤볼리오에게 말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나는 왕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복종하라. 왕자와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으며 몬테규와 캐퓰렛, 그들의 아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왔다. 왕자가 엄하게 물었다. 이 싸움의 악당들은 어디에 있느냐? 벤볼리오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 존경하는 왕자님, 이 치명적인 싸움의 불운한 전개를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가 있습니다. 로미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 바로 젊은 로미오가 용감한 머큐시오를 죽인 자입니다.
캐퓰렛 부인이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티볼트, 내 사촌. 오, 내 형제의 자식. 오, 왕자님. 오, 내 사랑하는 친척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왕자님, 당신이 진실되시다면 우리의 피를 갚기 위해 몬테규 가문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왕자가 다시 물었다. 벤볼리오, 누가 이 피비린내 나는 사움을 시작했느냐. 벤볼리오는 사건의 전말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티볼트가 여기에 죽어 있습니다. 그를 죽인 것은 로미오의 손입니다. 로미오는 그에게 친절히 말하며 싸움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당신의 큰 불만을 상기시키며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말하고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고 평화를 요청했지만 타락한 티볼트는 평화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대담하게 머큐시오의 가슴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머큐시오는 이에 맞서 치명적인 칼날을 돌려 그를 맞섰습니다. 로미오는 그들을 말리려 외쳤고 그의 빠른 팔이 그들의 칼날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티볼트는 로미오 아랫팔을 지나쳐 머큐시오에게 칼을 꽂았고 머큐시오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티볼트는 그 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 로미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싸움을 벌였고 내가 그들을 막으려 하기 전에 티볼트는 이미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로미오는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벤볼리오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캐퓰렛 부인은 분노를 담아 말했다. 그는 몬테규의 친척이오. 그의 애정이 그를 거짓되게 만들었소.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소. 나는 정의를 구하오. 왕자님, 그 정의는 당신이 내려야 하오. 로미오가 티볼트를 죽였으니 로미오는 살아서는 안 돼요. 왕자가 차분히 답했다. 로미오가 그를 죽였소. 하지만 그도 머큐시오를 죽였소. 그렇다면 이제 그의 소중한 피에 대한 대가는 누구에게 지불되어야 하오. 몬테규가 나서며 말했다. 로미오는 머큐시오의 친구였소. 왕자님, 그의 잘못은 법이 끝내야 할 일인 바로 티볼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오. 왕자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잘못에 대해 우리는 즉시 그를 여기서 추방할 것이오. 당신들의 증오의 결과에 나는 관심이 있소. 내 피가 당신들의 무례한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소.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강력한 벌금을 부과할 것이오. 그래야만 당신들은 내 손실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오. 나는 탄원과 변명을 듣지 않겠소. 눈물이나 기도는 더 이상의 잘못을 사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 아무것도 사용하지 말게. 로미오는 즉시 떠나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발견되는 순간 그 시간은 그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오. 이 시체를 가져가고 우리의 뜻을 따르시오. 자비는 살인을 용인하는 것,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초래하오. 줄리엣은 간절하게 말했다. 빨리 가세요. 급히 달려가세요. 태양이 지고 저녁이 다가오면 그리스 신화의 파에톤처럼 서쪽으로 달려가 밤을 불러오세요. 사랑의 밤이여 어두운 커튼을 펼쳐 도망치는 자의 눈을 감게 하고 로미오가 내 팔로 뛰어들 수 있도록 아무 말 없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사랑하는 이들은 그들만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을 완성하죠. 만약 사랑이 눈이 멀었다면 밤이 그걸 감추기엔 완벽하죠. 오, 고요한 밤이여.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여. 나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줘. 어떻게 순교를 잃게 되는 걸까? 내 뺨에서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어. 너의 검은 망토로 그걸 가려줘요. 이 불확실한 사랑이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은 단순한 겸손처럼 행동하는 법이니까. 밤이여, 오 로미오여, 밤 속에 숨은 낮이여. 너는 밤의 날개 위에서 까마귀의 등에 하얀 눈처럼 빛날 거야. 부드러운 밤이여, 사랑스러운 검은 눈썹의 밤이여. 내 로미오를 데려다줘. 그리고 내가 죽을 때 그를 작은 별들로 나누어 하늘에 흩어줘. 그가 하늘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거야. 세상은 밤의 사랑에 빠져
눈부신 태양은 더 이상 경배하지 않을 거야. 간호사가 로프를 들고 줄리엣 곁으로 왔고 줄리엣은 급히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식은 뭐야? 왜 손을 비비고 있는 거야? 간호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 그가 죽었어. 죽었어. 정말 죽었어. 우리가 망했어. 아가씨, 정말 망했어. 오늘 그는 갔어. 죽었어. 줄리엣은 괴로워하며 외쳤다. 너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냐? 이 고통은 마치 지옥에서 울려야 할 소리 같아. 로미오가 자살했다고? 그 한마디가 독약이 되어 독사에 물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줄 거야. 만약 그가 죽었다면 얘라고 말해. 아니면 아니오라고. 간단한 대답이 내 운명을 결정할 거야. 간호사는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 상처를 봤어. 내 눈으로 봤어. 그가 바로 그 남자의 가슴에 상처를 입었어. 애처로운 시체, 피가 가득한 그 시체. 창백하고 모든 게 피로 덮여 있었어. 그 장면을 보고 나도 기절할 뻔했어. 줄리엣은 깊은 슬픔에 잠겨 말했다. 오,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길. 불쌍한 영혼 같구나. 그냥 한 번에 모두 깨져라. 감옥으로 가라. 낸 후나 이제는 결코 자유를 보지 말라. 더럽고 슬픈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너와 로미오는 이제 하나의 무거운 관에 누워 있을 뿐이다. 간호사는 또 한 번 탄식했다. 오, 티볼트, 티볼트.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티볼트, 정직한 신사. 내가 너를 죽은 채로 보게 될 줄이야. 줄리엣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뒤바뀌는 거지? 로미오가 죽었고 티볼트도 죽었단 말인가? 내 가장 소중한 사촌이자 이제 내 남편인 그가. 그렇다면 이 끔찍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해라.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떠나버렸다면 간호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티볼트는 죽었고 로미오는 추방당했어. 티볼트를 죽인 로미오는 추방당했어. 줄리엣은 슬픔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로미오의 손이 티볼트의 피를 흘렸단 말인가? 간호사는 고통스럽게 대답했다. 세상에, 그랬어. 줄리엣은 격렬하게 외쳤다. 오, 꽃처럼 아름다우면서도 숨겨진 뱀의 심장. 어떤 괴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 뒤에 숨어 있단 말인가. 아름다운 폭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마. 비둘기의 깃털을 가진 가마귀. 양처럼 순하고 늑대처럼 사나운 존재. 가장 신성한 모습으로 가장 경멸스러운 본질을 지닌 자. 너는 그야말로 보여야 할 것과 정반대인 존재. 저주받은 성인. 고귀한 악당. 왜 지옥에서 그런 일을 벌였단 말인가? 너는 왜 그런 악마의 영혼을 이렇게 달콤한 육체의 인간 낙원에서 숨기고 있었던가? 그렇게 추악한 내용을 담은 책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재본될 수 있단 말인가? 오, 속임수가 이렇게 화려한 궁전 속에 살아갈 수 있다니. 간호사는 씁쓸하게 말했다. 남자들은 믿을 수가 없어. 신뢰도, 정직도 아무것도 없어. 다 거짓말뿐이야. 모두 위선자들, 모두 가짜들이야. 아, 내 사람은 어디 있지? 나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 좀 찾아봐. 이 고통, 이 슬픔, 이 아픔들이 나를 늙게 만든다. 로미오에게 수치가 따르길. 줄리엣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수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의 이마에 수치가 앉을 자리는 없어. 그곳은 오직 명예만이 왕관을 쓸 수 있는 자리야. 세상의 유일한 군주가 될 자리지. 오, 내가 그를 비난하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간호사는 놀란 듯 물었다. 너는 너의 사촌을 죽인 사람에 대해 제대로 말할 수 있겠어. 줄리엣은 눈물에 젖어 말했다. 내 남편을 비난해야만 하는가? 아, 불쌍한 내 남편. 내가 3시간의 아내로서 너의 이름을 망쳐두었구나. 하지만 왜 악당이여 내 사촌을 죽였는가? 그 악당 사촌은 내 남편을 죽이려 했었지. 내 남편은 살아있고 티볼트는 죽었네.
그가 내 남편을 죽이려 했었고 내 남편을 살린 티볼트는 죽었네. 티볼트는 죽었고 로미오는 추방되었네. 그 추방이라는 단어, 그 단 하나의 추방이라는 단어, 그것은 만 명의 티볼트를 죽였네. 로미오는 추방되었고 그 단어의 죽음에는 끝이 없고 한계도 없으며 그 고통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없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있는가 간호사. 간호사는 대답했다. 티볼트의 시체 옆에서 울고 있어. 그들에게 갈래? 내가 데려다 줄게. 줄리엣은 슬프게 말했다. 나는 내 결혼 침대로 갈 거야. 간호사는 말하며 서둘러 말했다. 너는 너의 방으로 가거라. 내가 로미오를 찾아서 너를 위로하게 할게. 그가 어디 있는지 잘 알아. 로미오는 오늘 밤에 여기에 올 거야. 나는 그에게 갈 거야. 그는 로렌스 신부님의 방에 숨어 있어. 줄리엣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담아 말했다. 그를 찾아서 이 반지를 그에게 전해줘.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오라고 전해줘. 로렌스 신부가 나와 로미오를 부르며 말했다. 로미오, 나와라, 나와라. 두려운 자여. 너는 불행과 얽혀 있고 마치 불행과 결혼한 것처럼 보인다. 로미오가 등장하며 물었다. 무슨 소식이죠? 왕자의 판결은 내가 아직 모르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로렌스 신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익숙해져 있구나. 나는 왕자의 판결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로미오는 급하게 물었다. 왕자의 판결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라니. 로렌스 신부는 차분히 대답했다. 그의 말에서 나왔던 판결은 죽음보다는 부드러운 것이었지. 죽음이 아니라 추방이었단다. 로미오는 충격을 받으며 소리쳤다. 추방?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죽음이라 말해주세요. 추방이란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있어요. 죽음을 말해주세요. 추방이란 말은 하지 마세요. 로렌스 신부는 냉정하게 말했다. 너는 이제 베로나에서 추방당했단다. 조금만 참아라. 세상은 넓고 넓다. 로미오는 절망적으로 대답했다. 베로나 벽 밖에 세상은 없어요. 그곳은 연옥, 고문, 지옥 그 자체입니다. 추방당한 사람은 세상에서 추방된 것과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추방당한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럼 추방은 곧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로렌스 신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의 죄는 우리 법에서는 죽음으로 부르지만 친절한 왕자는 너의 편을 들어 법을 피하고 죽음이라는 그 검은 말을 추방으로 바꿔줬단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인데 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로미오가 분노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추방으로 나를 죽인다고? 추방. 로렌스 신부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미친놈아. 잠깐만 들어라. 로렌스 신부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서 너를 지키기 위해 내가 너에게 갑옷을 주겠다. 역경을 달래는 달콤한 철학을 말이다. 추방당했더라도 너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로미오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래도 추방이라니?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어 줄 수 있나요?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로렌스 신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 상황에 대해 내가 설명해 보겠다. 그러자 로미오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내 입장이 아니라면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나처럼 젊고 줄리엣을 사랑하며 결혼한 지 1시간 만에 티볼트를 죽였고 미친 듯이 사랑하다가 나처럼 추방당했다면 그때서야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지금 나처럼 땅에 쓰러져 절망하겠죠. 마치 무덤을 미리 재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로렌스 신부가 재촉하며 말했다. 일어나라.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로미오, 숨으렴. 로미오는 어두운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숨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고통이 안개처럼 나를 감싸 눈에 띄지 않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로렌스 신부가 급하게 말했다. 듣고 있느냐? 문 두드리는데 누군가 왔다. 로미오, 일어나라. 널 잡히게 할 순 없다.
잠깐만 기다려라. 일어나라. 문을 열어주면 로렌스 신부가 말을 한다. 누가 이렇게 세게 두드리는가? 어디서 왔느냐? 내 뜻은 무엇인가? 간호사가 안에서 말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 임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줄리엣 부인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로렌스 신부는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환영한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는 애원하며 말했다. 신부님, 제발 말해주세요. 제 여주인님의 남편, 로미오는 어디 있나요? 로렌스 신부가 대답했다. 저기 바닥에 자신의 눈물로 취해 있구나. 간호사는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정확히 그녀와 같은 상태, 불쌍한 처지. 바로 이렇게 그녀도 누워 있어요. 흐느끼며 울고 울며 흐느끼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남자답게 되세요. 줄리엣을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어야 하나요? 로미오는 힘없이 대답했다. 줄리엣에 대해 말했느냐?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나를 이제 그녀는 잔인한 살인자로 생각하겠지. 우리의 기쁨의 시작을 그녀의 피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피로 더럽혔으니 그녀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숨겨진 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취소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호사는 고통스럽게 말했다. 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냥 울고 또 울어요. 그리고 이제 침대에 엎드리며 다시 일어나서 타볼트를 부르고 로미오를 부르며 그리고 다시 쓰러져요. 로미오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그 이름이 총알처럼 치명적인 위치에서 날아와 그녀를 죽인 것처럼 그 이름에 저주받은 손이 그녀의 친척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야. 오, 말해줘, 신부님, 말해줘. 이내 이름은 이 육체의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말해줘. 내가 그 증오스러운 집을 파괴할 수 있도록 로미오는 칼을 뽑았다. 로렌스 신부는 로미오를 만류하며 말했다. 그만둬. 절망적인 송기를 멈추거라. 너는 나를 놀라게 했다. 나의 신성한 서약으로 나는 너의 성격이 더 균형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너는 타볼트를 죽였느냐? 너는 너 자신을 죽이려 하냐?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내 여인을 죽이려 하느냐?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짓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줄리엣이 살아있다. 그녀를 위해 내가 방금 죽은 것처럼 슬퍼했는데 타볼트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타볼트를 죽였다.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법은 그것을 추방으로 바꿔주었다. 하지만 마치 못생긴 불평하는 여인처럼 너는 내 운명과 사랑을 내버려 두고 있다. 조심해라. 그런 자들은 비참하게 죽는다. 가서 내 사랑을 만나거라. 그곳에서 그녀를 위로해라. 하지만 내가 머물지 않도록 조심해라. 시계가 차고 나면 네가 만투하러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으니 그곳에서 너는 우리가 결혼식을 밝힐 때까지 살게 될 것이다. 먼저 가라, 간호사. 내 안부를 그녀에게 전하고 그녀에게 집안 사람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라고 전해라. 로미오는 곧 갈 것이다. 간호사는 말했다. 저는 여기서 밤새도록 좋은 충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여주인님에게 당신이 오신다고 전할게요. 로미오는 대답했다. 그렇게 하고 내 사랑에게 내가 갈 거라고 말해줘. 간호사는 로미오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여기 여주인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던 반지예요. 간호사는 떠났고 로미오는 마음속에서 위로를 되찾으며 말했다. 이것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로렌스 신부는 그에게 말했다. 그럼 가거라. 좋은 밤 되길. 시간이 차기 전에 떠나거라. 아니면 날이 밝기 전에 변장하여 떠나라. 만투아에서 머물며 나는 너의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전하게 하겠다. 카퓰렛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상황이 너무 불행하게 돌아가서 우리가 딸을 설득할 시간이 없었네. 보세요. 그녀는 친척인 티볼트를 정말 사랑했지. 나도 그랬고. 그래,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어. 너무 늦었으니
오늘 밤 그녀는 내려오지 않을 거야. 약속할게. 너가 없었으면 1시간 전엔 자고 있었을 거야. 파리 공작은 대답했다. 이런 슬픔의 시기엔 사랑을 구할 분위기가 아니네요. 부인, 좋은 밤 되세요. 달에게 제 안부 전해주세요. 카퓰렛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밤은 너무 무겁고 우울해서 방에 갇혀 있겠죠. 카퓰렛은 파리 공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파리 공작, 내가 내 딸의 사랑을 급하게 제안할 거예요. 나는 그녀가 모든 면에서 나의 뜻을 따를 거라고 확신해요. 아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아내야, 네가 자러 가기 전에 딸에게 말해줘. 파리 공작의 사랑에 대해 알리고 그리고 수요일에 결혼한다고 전해줘야 한다고. 잠깐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파리 공작이 대답했다. 월요일입니다. 카퓰렛은 웃으며 말했다. 월요일이구나. 하하, 수요일은 너무 빠르네. 목요일로 하자. 목요일에 결혼한다고 전해줘. 준비가 되겠어? 이렇게 서두를 거야? 큰 혼잡은 피할 거야.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간단히 끝내자. 티볼트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으니 우리가 너무 흥청망청 즐기면 그가 우리의 친척이었음을 사람들이 신경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 6명 정도만 부르고 그게 끝이야. 그럼 목요일은 어때? 파리 공작은 대답했다. 내겐 목요일이 내일이면 좋겠어요. 카퓰렛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았네. 그럼 목요일로 하자. 가서 딸에게 전해줘. 내일 밤 자러 가기 전에 그 결혼 준비를 하게 해.